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유튜브 강의를 시작한 지가 불과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저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은 화식전 강의인데요. 화식전은 부자의 비밀이 공개된 기록입니다. 그러면 화식전은 부자가 기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자들은요,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습득시키고 아들은 또 아들에게 또 아들은 또 아들에게 이렇게 전수되었던 것이죠. 통상 부자는 3대가 못 간다고 하였지만 화식 부자들은 30대도 거뜬히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적용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화식 부자들을 보고 운이나 복이 많다고 합니다. 살 때마다 사두면 값이 오르고 팔고 나면 이상하게 값이 내려서 차익을 많이 챙긴다고 하죠. 반대로 자기는 운이나 복이 없기 때문에 늘 가난하다고 단정하는 것이죠. 화식 부자들이 운이나 복이 많은 것은요, 화식의 원리를 알았다는 그 자체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화식전을 기록한 사마천은 부자였을까요? 어릴 적에 최고의 스승을 모시고 배웠으며 약관의 나이에는 2년 반 동안이나 중국 천하와 유서와 영웅들의 입김이 서려 있는 곳을 두루 돌보면서 사료를 수집하였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돈이 없었다면 아마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니 부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년의 사마천은 돈이 없어서 궁형이라는 수치를 감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끌어다니면서 기별을 넣어도 모두 손사래를 치는 것이죠. 마당에 들어서 보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주식 친구 천개유효요, 금난지붕 일개무. 술 먹고 마실 때 친구는 1000명이 좋거나 급할 때 벗은 하나도 없더라는 격언을 아마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사마천은 자기의 목숨이 황소 9마리 중에 털 하나 뽑혀서 하늘로 날아가는 것 만도 못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구우일모라는 고사가 여기에서 비롯되었죠.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급전도 구하지 못하는 매우 빈천한 사마천에 의해 부자의 기록이 완성되었습니다. 극에서 극의 경지를 터득한 것이죠. 사마천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연구해 본 결과 그 방법은 다양하였습니다. 사람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달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각자의 위치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칼을 갈거나 말에 발굽을 갈아주거나 된장을 팔거나 술을 팔거나 심지어 도구를 하여 부자가 된 경우도 있었고, 개나 닭싸움을 붙이고 돈을 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관리가 문서를 위조하여 뒷돈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고, 사람을 대신 죽여주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도둑놈도 있었죠. 그런데 남의 손가락질 받는 부자는, 나쁜 부자들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기까지 하고 번 돈이라면 오래 유지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을 자기 자식에게도 알려주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아낀다는 말처럼 도둑놈 아들이 대를 이어 도둑놈이 되길 바라는 도둑은 없더라고요. 애비는 도둑질을 하더라도 아들은 옳은 사람이 되길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비 도둑질하는 것을 겪는 줄로 어릴 적부터 배운 그 아들이 역시 도둑놈이 될 가능성은 높은 것이죠. 그렇다면 부자이면서 사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은 어떤 경우일까? 돈을 모으는 과정의 수단과 방법이 악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모은 다음에도 허랑방탕하지 않고 근면검소하더라는 겁니다. 주나라 부자인 백규는 먹고 입는 것을 노복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이념 갈등이 심각하여 노비가 주인을 죽이는 사건이 줄을 이었죠. 서해안 염전지대에서 일하는 노비들과 차별 없이 먹고 입었던 염전 주인은 맞아 죽지 않고 오히려 보호를 받았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도 노동력의 근원인 노비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주인들은
노비들의 발분으로 더욱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노비들에게도 큰 재산을 나누어 주었죠. 저의 진외가에서도 6.25 때 큰 황소 2마리가 이끄는 구루마에 쌀을 가득 싣고 인민군에 징발당하여 따르던 노비가 미군의 공중사격에 감시가 흐트러진 틈을 타서 맨몸으로 도망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황소 2마리와 가득 실은 쌀을 버린 것을 두려워하여 벌벌 떨고 있었죠. 그때 할아버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독이고 잔치상을 차리고 땅을 몇 마지기 나누어 주면서 완전히 독립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람아, 재물보다 사람 목숨이 귀하다네. 나는 자네가 살아 돌아와서 정말 고맙네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이 보기에 돈을 버는 것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가능한데 돈을 불리는 것이 궁금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부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불렸을까? 그 답을 찾았죠. 돈을 불릴 때는 온갖 지혜를 짜내고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그 답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른바 시변인데요. 시변을 적절히 활용하여 힘들이지 않고 그저 줍다시피 돈을 불리더라는 것입니다. 시변이란 가격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변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변이 일정한 주기로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사마천이 살았던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대략 6년을 주기로 발생하였으며 시변에 따라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을 찾아보니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변을 정확하게 활용하여 부자가 되었고 이 원리를 비밀로 간직한 채 자손들에게 전수하여 대대로 부자가 되었고 또 상당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쾌척함으로써 그들의 존경과 보호 아래 더욱 큰 재물을 불렸던 것입니다. 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니 재물을 빼앗길 염려가 없었고 그러니 저절로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웃들이 사회적 자산이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경주 최부자 300년 만석군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마음이 좋아서 남에게 나누어 줬던 것이 아니고요. 2대 부자가 화적대에게 상해를 당하면서 3대 부자가 생각해 보니 재물은 벌어들인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구나. 이웃과 나누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 재물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만석 이외의 재산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원칙을 세웠던 것이죠. 그 결과 300년 동안 만석군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사마천은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를 무려 3000년이라는 시공을 탐색하여 도출한 것입니다. 그럼 사마천의 이런 결론이 고대에 통용되었던 한때의 이론에 머물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엘 캐너먼의 연구도 사마천의 시변의 범주에 속하는 일개 이론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폭락할 때는 사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른 다음에 들떠서 빚을 내서 구매들의 발을 들음입니다. 바로 이런 선택이 가난으로 직결된다고 사마천은 캐너먼은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은요, 지금부터 2100년 전에 사마천이 이미 정립한 이론의 일부입니다. 낙관시변, 인기아취, 인치아여라고요. 시변을 즐겁게 관찰하였다가 무수 사람들이 버리려고 할 때 나는 취하고 무수 사람들이 취하려고 발버둥 칠 때 아우성일 때 나는 오히려 제공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시세 차익을 정당하게 가져갔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박을 꿈꾸는 여러분, 제가 꿈을 깨뜨려 송구하옵니다. 그런 대박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수용할 내공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 설록 대박이 온다 하더라도 그 대박은 단박에 파멸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역사가 그러하였고 우리 주변의 현상이 그러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강사인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궁금하시겠지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제가 전해드리는 원리를 습득할 준비와 노력을 하십시오. 사실 고전을 들고 강의하려니 1차원 세계만 보는 카메라 렌즈와 궁합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송출하는 방법이 지금은 최선인데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그 방법을 추가할 것입니다. 원리를 알자.
원리가 돈이다. 원리 아자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